4월 10일 부자 아저씨께 여기 $50짜리 수표를 돌려보냅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받을 수가 없네요. 제 용돈으로도 모자쯤은 살 수 있어요. 지난번 편지의 모자 가게 이야기를 괜히 했나봐요. 화려한 가게를 처음 보아 얘기했을 뿐이지 결코 돈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받고 있는 자선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답니다. 제루사 에버트 홀림 4월 11일 존경하는 아저씨께 어제 제가 보낸 편지는 못 본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편지를 붙이고 나서 금방 후회했지만 다시 되돌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한밤중이에요. 저는 배웅망덕한 벌레나 다름없어요. 이 편지를 셀리와 줄리아가 깨지 않게 조심히 침실에서 쓰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아저씨가 보내주신 수표에 대해 버릇없이 말한 점 사과드려요. 무심코 한 이야기까지 일일이 신경 써주시다니 아저씨는 정말 친절한 분이세요. 그렇지만 제가 돈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달라요. 친구들은 가족이 주는 돈을 스스럼 없이 받을 수 있지요. 물론 저는 아저씨를 가족처럼 가깝게 여기지만 진짜 저희 가족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 혼자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필요 이상으로 제게 주신 돈은 돌려드려야 마땅하지요. 아저씨, 아무쪼록 저를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지금 받고 있는 학비와 용돈 외에 절대로 돈을 더 받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저씨께 제가 받은 것을 전부 돌려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바라는 대로 유명한 작가가 된다고 해도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은 것은 싫어요. 저는 뭔가 충동적인 생각으로 편지를 쓰고는 서둘러 붙여버리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가 간혹 사려 깊지 못하고 배웅망덕해 보여도 그것은 제 진심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저씨께서 이끌어주신 새로운 삶과 자신에 대해 항상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답니다. 옛날에는 늘 외롭고 부정적일 때가 많았지만 이제 저는 행복해요. 때로는 제가 마치 소설 속의 여주인공처럼 느껴질 만큼 말이에요. 어제에 이어 하루 만에 또 편지를 보내드려요. 그래야 아저씨께서 앞서 보낸 편지 때문에 저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시는 시간이 짧아질 테니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언제나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 토요일에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흰색 옷을 입고 알록달록한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는 것으로 행사가 시작되었죠. 저희 학년은 손에 진홍색 풍선을 들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자꾸만 줄을 놓쳐서 잇따라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는 했어요. 체육대회에는 신나는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도 참여했고 일부 학생들은 광대 복장을 하고 등장에 흥겨운 분위기를 이끌었답니다. 그중 줄리아 펜틀턴은 뚱뚱한 시골 농부로 분장했는데 워낙 연기를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비 도련님 말고 펜틀턴과의 그렇게 유머러스한 인물이 있을 줄 상상도 못했네요. 저비 도련님은 제가 아는 펜틀턴과 사람들과 여러모로 다르지요. 아저씨가 다른 후원자들과 완전히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곧 셀리와 함께 시합에 출전해 승리를 거두어요. 셀리는 장대 높이 뛰기에서 우승했고 저는 50m 달리기에서 1등으로 들어왔지요. 결승선에 들어왔을 때 몹시 숨이 찼지만 친구들이 저를 위해 풍선을 흔들며 응원가를 불러주어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는 마치 프로 선수처럼 열심히 뛰었어요. 가장 많은 시합에서 이기는 학년이 그의 우승컵을 가져가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 승리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올해는 4학년이 7개 시합에서 이겨 우승컵을 가져갔어요. 모든 우승자들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지요. 맛있는 게요리와 농구공같이 생긴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었거든요. 저는 어젯밤 늦게까지 제인 에어를 읽었어요. 이 책의 내용은 특이하고 믿기 힘든 사건으로 가득했지요. 혹시 아저씨는 60년 전 일을 기억할 만큼 나이가 많으신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정말 책에 표현된 것처럼 이상한 구어체로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주 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좀처럼 책 읽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어떻게 그런 작품을 쓸 수 있었는지 놀라울 따름이에요. 브론테 자매에게는 분명 저를 매혹시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들의 책과 그들의 삶, 그들의 정신은 모두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저는 어린 제인이 자전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는 장면을 읽으며 그 심정을 정확히 헤아릴 수 있었어요. 괜히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죠. 어쩌면 아저씨께서 불쾌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지냈던 고아원은 제인이 살던 곳과는 다르지요. 그래도 고아원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겨울에는 난방도 되니까요. 하지만 저 역시 제인처럼 지루하기 짝이 없는 나날을 보냈어요. 긴 세월 동안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아 일요일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크나큰 즐거움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제가 18년 동안 고아원에서 지내며 겪은 가장 흥미로웠던 일은 장작을 쌓아둔 헛간에 잠깐 불이 붙었던 것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네요. 아저씨께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기로 하셨다고 원장님이 말할 때는 그야말로 까무러칠 뻔했으니까요. 아저씨, 제가 보기에 인간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상상력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친절해지고 동정심을 갖게 되지요. 아이들은 바로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고아원에서는 조금의 상상력도 갖기 힘들지요. 오직 의무만이 강요되니까요. 의무감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저는 지난밤에 직접 고아원을 만드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설계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행복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사람은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 누구나 행복했던 유년기를 추억하며 힘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아무리 힘들어도 어른들이 될 때까지는 걱정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어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네요. 오늘은 이만 줄일게요. 목요일, 오늘 오후 과학 실험실에서 돌아와 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탁자에 놓아둔 아몬드를 까먹고 있지 뭐예요? 날씨가 따뜻해서 창문을 열어놓았더니 방문객이 찾아와 우리를 즐겁게 하네요. 토요일 아침, 오늘이 수업이 없는 토요일이니까 어젯밤에는 제가 상금으로 구입한 책들 중 한 권을 읽으면서 조용히 저녁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아저씨께서 그렇게 추측하셨다면 여자 대학을 한 번도 방문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젯밤에는 6명의 친구들이 우리 방에 놀러와 함께 사탕의 일종인 퍼즐을 만들었죠. 그런데 친구들 중 한 명이 아직 굳지 않는 퍼즐을 양탄자 한가운데 떨어뜨렸지 뭐예요? 아무래도 그 흔적을 깨끗이 없애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수업 얘기는 통 안 했는데 물론 매일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업의 틀을 벗어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게는 위안이 되고는 하지요. 항상 저 혼자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모두 아저씨 때문이에요. 아저씨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 답장은 환영합니다. 편지를 3일치나 이어썼네요. 제가 미리미리 한 통씩 편지를 보내지 않아 잔뜩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안녕히 계세요. 다정한 아저씨 주디 올림.